메이저 수학학원 홍인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치러진 내정 중 2학년 이제 그 2학기 그 중간고사 이제 시험지를 들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2는 그 중학교 그 내신 중에서 사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교과과정 변경된 이유로 이제 그 경우의 수랑 확률은 그 기말로 빠지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그 삼각형과 그 사각형, 평행사변형 이제 이런 것들 내용 자체가 도형에 대해서 이제 겁을 먹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보조선이나 어떤 이제 방식 자체가 안 보이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내용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필수적으로 이게 당연하다고 저희가 이제 풀 때 아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것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게 이제 보통 이제 1학기에 있는 대수들을 쭉 준비해서 고등수학 하는 경우에 이제 도형 같은 경우 예전에 해봤는데 그걸 기억을 되살려서 내신을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대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던 건데 도형 같은 경우는 해놨다가 멈췄다가 이제 그 중간고사 준비를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추석 연휴 그 기간 때문에 이제 약간 당겨서 시험을 보는 바람에 이제 기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2-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여름방학 특강을 하고 있을 때 그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수를 잘하는 학생들도 미리 뭐 일반적인 뭐 센이나 뭐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연습을 하고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 대수랑 달리 그 도형이 특히나 이제 내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뭐 경실 학원에서 도형에 익숙해서 잘 하는 애들 변별하려고도 하고 내용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한 두세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나 뭐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그 대수를 잘 봤던 학생들도 당황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풀려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대수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심화를 한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뭐 블랙라벨을 풀면 뭐 레벨 3는 좀 푸는 걸 힘들어 하거나 뭐 레벨 2에 오는 게 좀 있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알려주고 오답을 하고 뭐 복습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2-2 같은 경우는 블랙라벨을 풀어보면 뭐 저희 워크북 풀다가 블랙라벨을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그간에 저희가 워크북 자체가 이제 예전부터 강남 문당에서 이제 주요 문제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블랙라벨도 이제 같은 거를 레벨 2 잘 풀고 3 좀 몰랐던 애들도 보면 레벨 2부터 모르는 게 굉장히 많고 3도 맞는 게 힘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오답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면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다시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아이들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조금 더 일찍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뭐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 준비하는 학생들이 본다면 뭐 기말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내년이죠. 이제 중간고사 전에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학생들이나 뭐 학부모님들이 보신다면 대수를 굉장히 잘 봤던 학생이라도 2-2 같은 경우는 그 여름방학에 어떻게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까먹거나 얼마나 그 도형에 익숙한지를 좀 미리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먼저 좀 연습을 해서 나와서 좀 시간을 들여서 심화 문제를 풀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제가 항상 설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제가 알려주고 그 다음 다시 풀었을 때 바로 다시 풀어서 알게 됐더라도 시험장 가서 그걸 푸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두세 번 복습이 되고 나서 시간 맞춰서 시험 보는 와중에 그 문제를 내가 풀어봐서 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건데 게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풀 수 있더라도 이 도형 그림 자체를 좀 돌려놓는다던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은 정확하게 각도랑 길이를 낼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약간 아이들이 찍지 못하게 비트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 모양이 아니라던가 약간 이제 비틀어서 보면 또 아이들이 또 새롭게 낯설게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험 자체는 모르겠어요. 워낙 단원이 어려워서 체감 난이도 어려웠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19번이나 20번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센 등의 유형소에서 많이 보던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형을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됐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이 도형이 나올 때 보통은 이제 단순히 도형
그림을 그려주고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줄글로 돼 있는 뭐 예를 들면 평행사변의 조건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박스를 주고 기니 D 해서 이제 맞는 거 아닌 걸 그 묻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이 그 속해 있을 텐데 이번에 문제를 보면 1번부터 그런 박스 있는 문제는 8번 빼고는 다 6번이 이제 정의를 묻는 문제지만 나머지 그냥 다 도형만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아이들은 그렇거든요. 도형을 보면 그냥 보조선을 그어서 잘 풀지만 이런 말로 돼 있을 때는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하거나 그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안 나왔다. 그냥 단순히 도형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그런 학생들이나 저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공부를 좀 안 해서 죄책감이 쌓였지만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10월 달에 그 중1, 2 대상으로 그 설명을 할 예정이니 뭐 관심 있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있습니다. 갑자기 광고를. 네. 쭉 보면 19번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워크북에도 있고요. 이 문제를 종종 기출로 냈어요. 강남이랑 동당에. 그래서 워크북에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 반 학생도 이제 이걸 워크북에서 풀고 이제 들었는데 이 자체가 이제 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몰라서 제가 알려주고 다시 오답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걸 소화해서 푼 학생도 있고 이제 이걸 좀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는데 물론 약간 변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 본질적인 내용 자체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해서 예전에 아마 내정에서 나온 거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분당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고 저희 워크북에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집에서 본 적이 이거 블랙라벨이 있어요. 맞아. 블랙라벨에 요 문제가 있고 이제 그 블랙라벨 그다음 뭐 강남 기출이나 분당에 나왔던 거를 베이스로 19번을 낸 것 같고요. 20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애들이 그 안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서 이제 점 하나 찍혔을 때 양쪽 제곱 더하는 거를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배우는데 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가 중3에서 중2 오면서 약간 그 루트를 안 배운 상태에서 배우다 보니까 좀 가볍게 하는 것도 있고 애들이 연습을 다른 걸 많이 평행사변형이나 하지 이걸 많이 안 하는 와중에 이거를 정사각형을 돌려서 내고 약간 변형을 주니까 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9번, 20번에서 애들이 좀 정체가 많이 되거나 틀렸을 것 같아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20번 같은 경우는 C선을 그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AED랑 CDF가 이제 합동이니까 합동 그 길이 찾아서 C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곱 더하는 걸로 이제 풀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잘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심화를 하고 잘하는 학생들한테 항상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네가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걸 아직 모른다면 이제 그걸 연습하는 게 우선이지만 네가 심화를 많이 풀고 굉장히 어려운 걸 잘 푸는데 마지막에 안 풀릴 때 꼭 찾아봐야 되는 건 합동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외로 합동 조건이 숨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풀다가 이건 되게 까다롭네 그러면 머릿속으로 합동을 찾아봐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번은 합동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나오는 그 직사각형, 이건 정사각형으로 나왔지만 안에 있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9번, 20번에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게 잘 안 풀리면 사실은 이제 논술형을 먼저 푸는 게 맞죠. 그런 시험 보는 스킬과 어떻게 보면 그 노하우는 항상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학생들이 이제 가서 이제, 이거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거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이제 시험 자체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가 있거나 하나하나 문제를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검토하는 시간 많은 문제가 덜 출제돼서 다 도형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이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풀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도형 풀었는데 19번, 20번에서 막혀서 고생을 좀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앞에 검토를 못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말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얘기를 하면 무조건 지금보다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낸다, 어렵게 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원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닮음과 닮음 활용이 들어가 있고요. 뭐 교과서에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뒤나 앞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피타고라스를 배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피타고라스랑 닮음이 합쳐져 있는 거를 이제 문제를 보는데 물론 피타고라스는 근호 나온 루트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 심화는 안 나오지만 이제 숨겨져 있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 확률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학교 확통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를 세고 경우의 수랑 확률 자체는 처음에 본인이 어떻게 세야 되는 스탠스를 참 잡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 같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세야 되는 내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서 어떻게 세는 방식적인 툴을 가져다 푸는 걸로 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통 대수를 푸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푸는 데까지는 사실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내가 풀어서 맞았지만 이게 뭔가 불안한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원과 닮음이 섞여 있으면 굉장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가 제 생각에는 이제 두 문제 빼고는 아마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이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기말에 특별히 더 10배 낼 확률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말 난이도는 되게 높을 거기 때문에 뭐 추석 연휴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고등학교 선행을 하더라도 2-2 과목은 센이나 뭐 본인이 잘 한다고 생각하면 뭐 일품이나 블랙 라벨이라도 일단 시험 범위를 한번 점검하면서 푸는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다, 뭐 그것까지 푸는 것까지는 내가 아니더라도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뭐 작년에 있는 모대정중 시험지를 구해서 시험을 봐보고 내가 괜찮네, 다 기억하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시험 직전에 가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공부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생각으로 되게 어렵고 빡빡하네라고 생각하면 약간의 고등선행이나 다른 것들을 좀 줄이더라도 이거를 좀 잘해서 이제 기말을 마무리하는 게 중학교 중에서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게 2-2거든요. 그러니까 3-1 같은 경우는 뭐 쉽진 않지만 3-2도 쉽진 않지만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고등선행을 좀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3-1 대수는 조금 편할 수 있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약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sen이 쉬워질 수 있고요. 뭐 틀리는 건 또 별도의 연습이 필요한 얘기지만 3-2는 내용이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그 학교에서 어렵게 안 내고 별로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체감 자체는 아마 2학년 2학기 기말이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준비를 잘 하고 겨울방학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유명했던 19번 문제 잠깐 이제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도형만 보면 문제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거 잠깐 풀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이거는 이 점 자체가 사실 방심이죠. 그러니까 방심은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방심 문제가 이렇게 그냥 길이 같은 걸로 해서 나오긴 해요.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돼 있죠? 가계 이등분선이 돼 있으면 결론으로 얘기하면 가계 이등분선이면 이 길이 공통이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길이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이 길이가 같아지는 방심이란 자체가 내용은 방심을 배우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가계 이등분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요렇게 되는 거랑 요렇게 되는 게 이제 길이가 같으면서 요 길이가 같은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 10이고 이게 3인데 특이하게끔 이 문제는 이제 여기를 이어서 여기를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여기랑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 삼각형 요 두 개가 이제 합동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90도고 여기는 공통이고 이제 이 길이가 같다 보니까 이제 뭐 RHS 합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ASA 합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내야 될 것은 여기랑 여기가 합동인 걸 알아내는 거. 그래서 이게 90도고 길이 같고 길이 같으니까 이제 이게 RHS 합동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니까 y는 이게 7이 된다. 그래서 y 제곱은 49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길이가 이게 6이라고 돼 있으면 요게 6이니까 이 x 같은 경우는 이제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니까 x 같은 경우는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길이 자체를 구하면 그 루트가 쓰이는데 그냥 제곱으로 바로 빼게 이제 돌려서 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답이 4 나와서 답이 5번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결론은 여기 수직 이등분선을 거서 요게 합동인 거를 파악을 하고 여기가 합동인 거라서 이 길이가 같은. 그러니까 실제 옛날에 기출 문제는 요 값을 구하는 거라서 이게 x로 놓고 여기서 x를 빼서 같다고 나서 뭐 나왔던 문제 답 중에서 2분의 5가 있고 뭐 이런 문제였던 거를 약간 변형을 좀 해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던 애들도 이제 이걸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유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거서 나와서 합동 찾는 거는 딱 하나라서 이거는 뭐 제 생각에 돌고 도니까 한 2, 3년 뒤에 한 번 더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 유형은 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이를 했고요. 아무튼 그 명절 잘 보내시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